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채널에서 꽤 유명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신사 신관 일가의 분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이야기 없냐고 물어본 일. 그러자 그 신관 일가가 1500년을 봉인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죠. 그럼 같이 가실까요? 주변에 가족 단위로 친하게 지내는 신관 일가가 있다는 일. 그 일가는 어느 신사의 신관 일가 쪽 분가이고 본가와는 다른 신사를 대대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도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역사가 꽤 깊은 옛 가문의 분가이고 그곳 신관 가문이 사람들이 부침성도 좋고 됨됨이까지 좋은 사람들만 있어 그 신관 가문과는 일의 가족도 정말 친하게 지낸다고요. 일은 최근 그곳의 차남인 A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며 잘 모르겠는 단어 등은 나중에 구글링해서 보충하겠다면서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A씨는 30대 중반이라고 하네요. 일이 최근에 새 차를 사서 그 신사에 교통안전을 기원해달라고 했을 때 일이랍니다. 기원을 받은 뒤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던 A씨에게 슬쩍 말을 걸어 잡담을 나눈 일. A씨는 지금 사무 쪽을 메인으로 하고 계신데 예전엔 제사나 액마기 같은 것도 하셨었잖아요. 굉장한 악령을 쫓았다던가 하는 무서운 이야기는 없나요?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처럼 무서운 이야기라면 항상 목말라 있는 일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A씨는 예전에는 정말로 액마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선 뭔가에 씌인 사람이 오는 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둘의 대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은 오늘 너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군을 막으러 오는 거지. 뭔가가 달라붙었으니 액막이 해달라고 오는 사람 자체가 극히 드물기도 하고 거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착각인 경우가 많거든. 내가 아는 한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뭔가 쪽에는 아주 드물게 오기도 한다는데. 착각이요? 그럼 무서운 이야기가 그다지 흔한 건 아니네요. 액마기는 아니지만 진짜 무서운 경험을 한 건 딱 한 번뿐이야. 네? 있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었어요? 아니. 소위 귀신이라면 별로 무섭지도 않아. 텐지님이나 대마연이라고 불렸던 스토쿠 텐노. 머리 무덤으로 유명한 마사카도 공처럼 신격화될 정도인 예외들은 있어도 그럼 대체 뭐가 상대였던 거죠? 여기선 좀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자. 그러면서 A씨는 신사 경내에서 조금 떨어진 상기슬개 벤치까지 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할 이야기는 신사 사무실에서 떠들기에는 살짝 저항이 있는 이야기라는 A씨. 그렇게 말하며 A씨는 그때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10년 이상 전 A씨가 20대였고 막 신관 자격을 얻었을 무렵의 이야기. 그때 A씨는 지금처럼 온화한 사람이 아니어서 본가 쪽 사람들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가 살고 있는 주변은 깡촌이라 봉건 시대의 주종 관계처럼 절대적인 힘의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본가와 분가 쪽 당주들이 어울려 편히 술을 마시러 다니는 평범하게 사이좋은 친척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옛 가문들의 흔히 있던 정치 권력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일족이라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분쟁이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A씨는 말합니다. 본가가 지닌 권력이란 어디까지나 본가가 모시는 신사에서 지내는 제사에 한정된다는 것. 그럼 어째서 20대의 A씨는 본가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걸까요?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가나 분파라는 것만으로 근거 없는 열등감이 있고 젊음으로 인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A씨가 있는 이 분가 사람들과 그 본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A씨가 속한 분가도 본가도 기나긴 역사를 지닌 신관 일족. 본가에 이르면 기록에 있는 부분만으로도 1300년 이상 이어져 온 가문. 어떤 기록지에 해이안 시대 사본에도
본가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는 모양입니다. 헤이안 시대란 794년부터 1192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신부 또는 사위로 온 사람들 말고는 전부가 옛부터 무당의 체질을 계속 이어왔고 그대로 이 세상 것이 아닌 게 보인다고 하네요. 거기부터 분가와 본가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가 사람들은 본가가 모시는 신사의 신에게 가호를 받고 있고 당주와 차기 당주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으로 주변으로 귀신이나 그 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전혀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 데다 힘들여 대처법을 익힌 A씨 입장이라면 태어난 가문이 본가라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본가가 본가인 이유는 본가가 모시는 신과의 관계라고도 말하는 A씨. 본가는 어떤 신사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가칭 X신사라고 하겠습니다. 분가도 신사를 관리하는 입장입니다만 여기도 분가의 신사를 가칭 Y신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X신사와 Y신사와는 별도로 다른 하나의 신사가 존재한다는데요. 이건 Z신사라고 하죠. Z신사는 과거에 한번 소실됐고 다이쇼 시대에 재건된 역사가 있어 그 Z신사가 바로 본가가 대대로 섬기고 온 신사이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게 바로 본가의 역할이라네요. 그러던 어느 날 본가의 당주와 차기 당주만이 대대로 행해왔던 당주 계승에 대한 제사를 10살이 되는 장녀가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가에서는 혈통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남녀 구분 않고 제일 위에 자식이 이어와 여성 신관이 허락되지 않던 시대에는 사위를 이용해 X신사의 바지사장격으로 신관을 세웠고 본가가 대대로 섬기는 Z신사 제사는 여성 당주가 몰래 행해왔던 모양입니다. 무고한 역사를 가진 본가에서는 차기 당주 후보가 신에게 거절당하는 일은 거의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 급히 본가와 분가의 신관 모두를 모아 추가로 제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A씨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장녀가 실패했으면 다음은 장남 차례가 되겠지만 차기 당주를 확정하는 제사는 당주의 아이가 10살이 될 때 진행되기 때문에 장남이 10살이 되는 이듬해까지는 차기 당주 후보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타 자기가 신에게 인정받는 게 가능한 건 아닐까 하는 중2병 같은 전개를 꿈꿉니다. Z신사에서 제사를 행할 때 낭송되는 축사에는 본가와 분가에 전해지는 Z신사의 주제신에게만 올리기 위한 독자적으로 정형화된 긴 축사가 있다고 합니다. 축사의 내용 자체는 분가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본가의 당주와 차기 당주를 제외하고는 또는 당주가 허락했을 때를 빼고는 그 축사를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네요. 여기에 본가가 특별히 신의 가호를 받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 A씨. 그것을 추가로 하는 제사 때 낭송에 신의 기운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냉정함을 잃고 있었고 축사 자체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당주의 허가 없이는 낭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관습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추가 제사 당일 일반적인 축사의 봉상이 끝나고 기다리던 축사를 당주가 낭송하기 시작할 때에 맞춰 몰래 작은 목소리로 축사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한동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순간적으로 휘청거렸고 의식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두운 본당 거울 위에 환상처럼 직경 1m 정도의 검은 구체 위에 무언가가 떠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구체에는 인공위성 궤도처럼 여러 겹의 금줄이 감겨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온몸에 느끼면서도 이게 본가에서 모시는 신의 모습이신가? 같은 생각을 하던 A씨. 구체의 금줄 틈새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게 새어나왔고 그게 그림자처럼 뻗어나와 당주를 잡으려는 듯 다가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그림자는 당주에게 일정 거리가 되는 곳까지 다가왔는데 마치 거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좀처럼 다가갈 수 없는 듯 보였죠. 그때 A씨는 깨닫고 말죠.
그게 어째서 당주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걸까? 당주에게는 사악한 것이 다가가지 못한다. 즉, 그것은 신 같은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A씨가 몸으로 느끼던 두려움이 갑자기 더 커진 느낌이 들었다고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오한이 몸을 휘감습니다. 들켰다. A씨가 확신한 것과 동시에 그림자 같은 게 느릿느릿 A씨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느렸지만 분명히 A씨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그림자가 무릎 앞까지 도달한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양눈, 양쪽 귀, 그리고 코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열을 가한 쇠로 된 막대를 양눈, 양쪽 귀, 콧구멍에 쑤셔박은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그 격통에 비명을 질렀겠죠.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 다른 감각들은 사라졌을 텐데요. 느낌 같은 건 없을 자기의 뇌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거기에 호응하듯 경기라도 일으키는 것처럼 몸이 경련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통증에 시달리며 서서히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대요. 이펀 스나가타. 하나 연결됐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름 밝아 있었고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로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길 돌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져 오른팔이 골절됐고 그 바람에 머리도 부딪힌 것 같아 일단 CT는 찍었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니 퇴원해도 괜찮을 거라는 말을 들어 A씨는 업무가 끝나는 시간을 어림잡아 온갖 당주에게 사건의 전말을 물어보러 갔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1. 우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A씨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인데요. A씨가 갑자기 절규하며 정저한 자세인 채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 한동안 오른팔을 올리고 있었다 싶었더니 오른팔만을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오른팔의 움직임이 뚝 끊겼다 생각했는데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팔이 비틀리더니 불쾌한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나서 다시 정신 경련을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당주는 축사를 계속 낭송하고 있었고 축사를 모두 마친 것과 동시에 A씨의 경련은 멈췄다. 그 후 A씨의 아버지에게 부축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는 검은 구체에 관한 건데요. 그것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본가가 대대로 계속 봉인해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정체는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의 끝단에만 닿아도 치유가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다. 그것은 저주의 신 같은 것과는 달리 대상이 무차별적이며 그저 그것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영향이 미치는 범위도 광범위하고 적어도 제트신사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그 주변 마을까지도 이어진다. 섬뜩하군요. 한국의 귀신은 한이 서린 원령들이 많다는데 일본 귀신은 아니었고 그냥 근처에만 가도 죽인다는 그 말이 생각나네요. 다음으로 A씨가 들었던 의문은 언제부터 그것이 봉인되어 왔는가인데요. 적어도 1500년 이상 전부터 봉인되어 왔다는 것. 원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양질의 광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당시 조정에서는 토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힘을 지닌 신과 무당 일족을 파견, 그것을 봉인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그런 땅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광산을 찾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구리와 제철이란 것은 국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고 게다가 그 땅은 어떤 이유로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 방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봉인을 맡은 무당 일족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대대로 그 봉인을 담당하게 된 거죠. 세월은 흐르고 제트신사는 전란으로 소실.
그 후 오랜 시간에 걸쳐 본가가 봉인하기 위한 의식만은 행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신사가 없었던 영향인지 다이쇼 시대에 들어 온갖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쇼 시대는 1912년에서 19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트 신사를 재건하고 봉인을 강화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봉인 가능한가인데요. A씨의 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의식을 했을 때 검은 구체에 감겨있던 금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금줄이 완전히 구체를 감쌌을 때 봉인은 완전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또한 이곳 말고도 그런 땅이 또 있냐 하는 건데요. A씨는 극소수이겠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군요. A씨가 고쿠 가쿠인 대학에 다닐 때 자기와 비슷하게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학생의 일족도 뭔가 성가신 것을 봉인하기 위해 그런 가호를 받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 A씨는 말합니다. 고쿠 가쿠인 대학이란 곳은 명문대학으로 신토학 분야에 높은 명성을 가진 학교입니다. A씨 같은 신관들이 많이 가서 수학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물론 다른 과들도 있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어째서 본인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실 상태에 빠지지 않은 것일까 하는 건데요. 분가라고는 하나 일족의 피를 이어받은 것 때문인지 아니라면 100년을 넘게 만지지 못한 인간이라 사람에 대해 뭔가를 찾으려고 망가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다뤄줬을 뿐인지는 알 수 없다고 A씨는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A씨는 이렇게 한바탕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미심적인 이야기니 믿을 필요는 없지만 다만 그 탓에 너도 알다시피 내 오른팔은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 골절 자체는 옛날에 완치됐고 아직도 재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다. 내 생각에 그게 하나 연결됐다 라고 했던 게 팔 하나가 연결됐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뿐이고 만약 봉인이 약해지는 일이 생기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온갖 사람들이 봉인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지만 말이야. A씨는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봤을 때 A씨는 미심쩍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본가 사람들 이야기인데 일종 모두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뿐이라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믿음도 받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뢰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에게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라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A씨. 초등학교 때 각각 다른 친구 그룹이라서 접점은 없었지만 본가의 장남과 같은 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남을 가칭 B라고 하죠. 6학년 때 타지에서 전학 온 놈이 있었다는데요. 이 친구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사사건건 B와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B는 성격도 좋고 애들에게서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굴도 존잘난 부류였던 것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느 날 C의 집에 번개가 떨어져 전소. 부모는 무사했지만 C가 죽고 말았다는 걸 전교 조회에서 교장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전날 C는 B를 혼내주려고 계단에서 밀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무술에 대한 식견도 있었던 건지 B는 다행히도 가볍게 겹질릴 정도로 끝났다고요. 그런 C가 살던 셋집이 있는 곳은 A씨의 집에서 자전거로 3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는데요. 거기 땅 주인 할아버지가 번개 이야기를 듣고 완전 쫄아버려 주차장으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도 빈 땅이 채로 남아있답니다. B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한기가 돌았다는 A씨. 물론 번개는 우연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하며 A씨는 이야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